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개념학습 8에 나와 있는 청산별곡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한테 청산별곡 설명이 사실은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누구나 알만한 글이죠. 엄마도 알만한 글이니까 굳이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 나왔으니까 고3 입장에서는 평생 마지막 설명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르는 고려가요고요. 이제 고려가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려가요가 어떤 장르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이야 흔하게 아는 내용이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바로 내용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의 살얼이 났다. 일단 운율과 관련해서는 AA, BA 구조를 취하고 있네요. 그죠?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고려가요니까 3음보의 율격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석은 보통 이 청산이라는 것의 해석을 이상향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상향이고 화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걸 전체를 보면 가서 딱히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은 현실 도피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신 준비할 때 1학년, 2학년 때 많이 봤을 거고요. 고3 때는 이제 뭐를 좀 준비하셔야 되냐 하면 이거의 해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살얼이 났다를 살고 싶다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해. 살고 싶구나, 이거를 뭔가 뭐뭐 하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하자의 기본적인 정서는 소망이 되는 거죠. 거기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야 했을 것을 살아야 했을 것을. 살 수 있었는데 안 살았다는 거죠. 자, 뭔가 뭐뭐 해야 했을 것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하자의 기본적인 정서는 후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3들은 청산별곡이 글쎄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보진 않습니다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 변별력을 주는 문제로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해석을 이렇게 한다면 뭐가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묻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도 보니까 문제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7년에 있는 내용을 갖다 놓고 사슴을 어떻게 해석할 때 어떤 게 달라지는가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딱히 7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볼 때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하시고 보기가 나오게 되면 보기의 관점을 잘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해석으로 할게요.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멀위랑 다래랑 먹고 자, 멀위 다래, 머리와 다래는 머루 다래 산에 있는 열매 같은 것들인데 보통 소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구나라는 해석이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1년에서는 청산에 살고 싶어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향에 가고자 하는 혹은 현실을 벗어나서 이상향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얄리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는 당연히 후렴구죠, 그죠? 후렴구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창작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후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궁중잔치의 노래 가사로 쓰기 위해서 운율, 리듬 혹은 흥을 돋우기 위해서 들어간 의미 없는 구절인 거고요. 하자의 정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고. 자, 이연 갑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여. 자, 여기 새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버드라고 보겠습니다. 해석을 해봅시다.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여. 자, 새는 지금 울고 있는 존재인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널 나와 라는 말은 뭐뭐보다 이런 뜻인데요.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죠. 새나 나나 삶의 비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삶이 괴로워서 혹은 삶의 걱정 때문에 둘 다 울고 있는 존재니까 새와 나의 처지를 한자성어로 얘기한다면 동병상련의 처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표현 방식에서는 내 슬픈 마음이 새에 이입되어 있는 거겠네요. 감정 이입의 방식도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새한테 감정을 이입해서 하자가 느끼는 삶의 비애를 드러내는 것이 이 연의 내용이고요. 자, 3년 갑니다. 가던 새를 본다. 이것도 해석은 분분해요. 가던 새를 갈던 사례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봅시다. 자, 가던 새라고 하는 건 날아가는 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의미상으로 본다 그러면 청산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연에서 나랑 함께 울던 그 새가 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날아가는 새를 본다. 물 아래, 자, 물 아래 혹은 물이라고 하는 건 속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 아래를 떠나가는 새를 본다. 그럼 이 새는 청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자는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는 새를 본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끼 묻은 쟁기를 들고 있어요. 쟁기가 그 밭 갈 때 쓰는 농기구인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끼 묻은 쟁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속새에 대한 미련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새에 대한 미련. 다시 이야기를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가 나랑 같이 울던 그 새가 청산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럼 나도 그 새를 따라서 떠나가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떠나가지 못하고 쟁기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바라만 보고 앉아 있는 거죠. 내가 진짜 갈 마음이 있으면 농사짓던 거 다 때려치고 쟁기 갖다 버리고 따라가면 될 텐데 쟁기 붙잡고 앉아서 마음속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거지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이 쟁기 갖다 버리면 농사는 누가 져? 밥 못 먹으면 우리 아들은 누가 키워?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속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청산에 가지 못하는 그 슬픔을 3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분연체라고 하고요.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향가 같은 경우에 요 고려가요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통일신라 시대 향가 같은 경우에는 4구체, 8구체, 19체라고 하죠. 연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4줄, 8줄, 10줄로 쓰는 거니까 연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보는 고려가요는 1년부터 8년, 몇 년부터 몇 년 이런 식으로 연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형식을 분연체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3년까지 봤고요. 사연으로 갑니다. 이런 공 저런 공 하여서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라는 뜻이에요. 오리도 가리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우란 밤은 어찌 할 것인가. 여기서는 아마도 하자의 정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자, 하자가 지금 어떤 정서냐면 낮은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럭저럭 버텼어. 근데 밤이 되니까 아무도 내 곁에 오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 죽겠네 이런 말이죠. 그죠? 하자의 정서는 고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낮에는 고독하지 않았는가? 아니죠. 낮에도 고독했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더 고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밤의 기능을 굳이 이야기를 해보다 그러면 하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거죠. 하자의 고독감을 더 심화시키는 시간이 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갑니다.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인가. 자, 돌. 요거는 상징성을 이해하셔야죠. 그죠? 보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해석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더 한 단어로 줄이면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자의 숙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산에 가지도 못하고 이 현실 속에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 자신의 숙명을 돌에 맞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인가, 미리도 게리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라고 하고 있어. 그 운명 때문에 나는 지금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운명으로 인한 삶의 비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명 때문에 겪게 되는 삶의 비애를 말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명을 통한 삶의 체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1년에서 청산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얘기했는데 지금 5년까지 오는 동안에 결국은 가지 못했죠. 계속 지금 현실 속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자, 6년으로 가시면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살얼이랐다. 발 아래. 선생님이 지금 이게 PT를 만들다가 보니까 고문들이 좀 깨지는 게 많네요. 자, 발 아래 살얼이랐다. 발은 바다겠죠. 바다고 아까 봤던 청산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살고 싶구나. 바다에 살고 싶구나. 남아자기 구조개. 여기도 깨졌네. 남아자기 구조개는 그냥 조개예요. 조개. 아까 봤던 머루랑 다래처럼 이것도 소박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바다에 살고 싶구나.
이상향 바다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게 6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가 남았는데요. 7년하고 8년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자, 7년 이따 보겠습니다. 가다가 듣는구나. 자, 하자가 지금 어딜 가는 거야. 가다가 듣는구나. 애정지는요. 해석을 해보면 외딴 부엌 이런 겁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의 뜻만 아시면 돼요. 자, 가다가 듣는구나.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 듣는구나.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높은 장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해금, 악기죠?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구나. 자, 이 부분의 해석은 두 가지로 보통 하게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해석의 기준은 여기 나오는 사슴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요. 자, 일단 첫 번째 해석.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더더군다나 그 백보 양보한다고 해도 거기 올라가가지고 해금을 연주해? 말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슴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사슴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사슴의 분장을 한 광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웃기지 마라. 표현된 게 사슴인데 왜 네 멋대로 광대라고 보느냐? 이건 진짜 사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멋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건데요. 화자의 정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 광대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화자는 지금 청산에 가고 싶어하고 바다에 가고 싶어해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갈 쪽이죠. 삶에 비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애를 지금 현재 삶의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광대의 어떤 놀이들, 강대의 놀이를 통해 마음 속에 있는 시름을 해소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웃기지 말아요. 그냥 사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자 입장에서 내가 청산에 가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 그래서 요거는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다른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다른 연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뭐 다른 것들은 잘 물어보지 않는데요. 지금 보시는 7년의 사슴에 관한 해석은 내신이건 수능이건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년으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 배부른 독이라고 하는 게 항아리가 이게 불룩하니까 배부른 독이라고 한 거예요. 자, 항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 항아리에 설진강수 독한 술이에요. 독한 술을 빚고 있구나. 조롱꽃 누룩이 역시 이것도 술을 만드는 재료인데 우리는 해석할 때는 그냥 술이라고 합시다. 자, 술이 매와 잡사와니 내 어찌 할이 있고, 자, 술이 나를 잡으니 내가 아니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찌 할이 있고 일단은 서리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화자 나지나. 자,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나는 주체가 될 거고요. 여기 나오는 술은 내가 마시는 객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내가 술을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건 일반적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표현했냐면 술이 나를 잡는다라고 표현했다고. 객체가 주체를 붙잡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일단 주체와 객체가 뒤집어졌어요. 일단 표현 방식 주객 전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술을 통한 삶의 체념을 얘기하는 거죠. 청산에 못 가. 에이, 술이나 먹고 잊어버려야지. 술을 통한 삶의 체념이라고 볼 수 있고 한마디를 더 한다면 그렇다면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술이라고 하는 놈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는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술을 왜 마시는 거죠? 삶에서 어떤 괴로움과 슬픔, 시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갈등에, 마음속에 있는 갈등, 내면 갈등에
해소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의 갈등의 해소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중간에 하나 들어갈 게 하나가 있어요. 술이 깨고 나면 또 괴롭겠죠.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보통 고전 속에서 이제 술을 얘기할 때를 보면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뭔가 술을 마신다. 이건 대부분 다 풍류를 즐기는 수단으로서 쓰여지는 것이고 지금처럼 현실 속에서 술을 마실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지금 보는 것처럼 갈등의 일시적 해소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뭐 어렵지 않은 글이고 많이 봤던 글이니까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이 글의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년에서 바다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연에서는 새 얘기하고 있고요. 3년도 마찬가지로 뭐 새 얘기하고 있고 4연에서는 고독감 얘기하고 있고 5연에서는 뭐 운명, 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6년에 와가지고는 바다 얘기하다가요. 그 다음에 7년에 와가지고는 뭐 사슴 얘기했고 그 다음에 8년에 와서는 술 얘기하고 끝났죠. 그죠? 자, 각각의 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연체라고 했어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각각의 연들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유기적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3년을 뺀다고 하면 이 글 전체의 내용이 달라져요? 아닐걸요? 4연을 빼면 달라지나요? 5연을 빼면요.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인과적 구성이 아니라 각각의 연들이 물론 삶에 힘들다 어렵다를 얘기하는 주제상의 어떤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모두 다 독립된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할 거냐면 이게 내용상으로 본다면 자, 내용상으로 본다 그러면 청산에 관한 이야기와 바다에 관한 이야기니까 대칭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형식상으로 본다면 얘가 대칭 구조인지 따져보자고요. 형식상으로 보면 왼쪽에 바다 이야기는 총 5연이 되고요. 5대 왼쪽에 청산 이야기는 5가 되고 오른쪽에 바다 이야기는 3이 되죠. 5대 3의 구조니까 형식상으로는 이게 대칭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신 문제가 수능은 잘 안 날 거예요. 내신 문제는 뭘 또 물어볼 수 있냐면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비대칭인 이 형식적인 구조를 어떻게 하면 대칭적 구조로 만들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인과적 구성이라면 어떤 특정한 연을 우리 멋대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독립적 구성이야. 각각의 연들이 서로 특별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연의 순서를 좀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작품 전개상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돌 얘기 있죠. 그죠? 이 돌 얘기를 어디로 옮길 거냐면요. 6년 뒤로 이렇게 옮길 거예요. 말로 바꿔보면 5연과 6년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원래 글에서는 5연이 먼저 나오고 6년이 뒤에 나오는데 우리는 형식상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6년과 5연의 순서를 뒤집으면 그러면 청산 이야기가 4개가 남고요. 바다 이야기가 4개가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형식상 대칭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는 뭐 다 풀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들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A는 청산 얘기하는 1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이게 아마 4년이죠. 이런 공, 저런 공에서 고동 얘기하는 거. 옳지 않은 거 고르겠습니다. 1번. A는 B와 달리 자연 속 사물을 제시하여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자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자, 일단 따져볼게요. 자, A에서 자연 속의 사물을 얘기했나요? 머루와 달에 이런 거 말했네.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하자가 보여주는 정서는 청산해가 살고 싶어. 청산은 현실과 대비되는 현실 도피처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니까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서, 그러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번은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A는 B와 달리 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는 단어를 반복하여 하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어. 자, 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살고 싶다. 여러 번 반복했죠. 그래서 자신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2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B에는 A와 달리 참담한 고독을 경험하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죠?
낮에도 아무도 안 왔고 밤도 아무도 안 와. 난 죽겠네. 이런 말이니까 삶의 고독을 말하는 것이고 밤이라는 시간이 고독을 심화시키는 시간이다. 기억나시죠? 자, 4번 갑니다. B에는 A와 달리 주변을 돌아보며 자신이 세상 물정 몰랐던 존재였음을 자탄한다고요? 이런 얘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전 공부하면서 나 세상 물정을 참 모른다 이 얘기하는 게 제일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뭐가 기억날까? 누앙사. 어리석고 어리고 우월할산 이내 위에 던이 없다. 기억나요?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구절이 있다면이야. 맞는 말이겠지만 청산별곡에서는 이런 말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맞아볼게요. A는 특정한 공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어디? 청산. B는 시간적 배경 속의 정황을 통해 언제? 밤을 통해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A에서는 소망을, B에서는 고독을. 다 설명이 되네요.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같이 뭐 답은 찾진 않을 거고요. 그냥 보기에 나온 것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가와 보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할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라고 했는데, 자, 보기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 수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벼섬이나 나는 전토. 자, 그 벼섬이 나는 전토니까 기름진 땅 이런 말인 것 같아. 기름진 땅은 다 신장로가 되고요. 다 개발이 돼가지고 땅 농토를 다 잃어버리고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 쏘러 가. 이거 뭐 잘못됐다 비판하고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감옥에다 보내버리고 담배 떼나 떠는 노인들은 공동묘지로 가고 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자 예쁜 여자아이들은 전부 다 유각 술집이에요. 술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일제강점기의 피해 상황 우리가 어떻게 수탈을 당하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인데 열거의 방식을 써서 그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쭉 계속 그런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자, 저는 3번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풀어볼게요. 다음은 발표의 일부이다. 발표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가장 적절한 거. 이 문제는 조금 눈여겨보세요. 3번 문제는. 자, 청산별곡에서 몇몇 시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감상자에 따라서 작품에 관한 이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는 사슴이를 사슴이로 해석할 경우, 자, 사슴이 요거를 사슴으로 본대 사슴으로 해석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 선생님이 타이핑을 치다가 보니까 오타가 좀 있네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 가다가 듣는구나. 외딴 부엌 가다가 듣는구나.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타는 것을 듣는구나. 저것을 사슴이라고 사삼이를 사슴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왜 하자는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노래에 담은 것일까?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는 것은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 그랬더니 저는 먼저 이 노래 속의 화자를 고려 후기에 빈번한 전란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현실적 절망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유랑민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이 글을 쓴 화자를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유랑민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를 감안하면 여러분 하자는 A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드렸죠. 그죠?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내가 기적이 일어나서 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슴이라는 해석이었고,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슴을 광대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좀 달라지죠. 놀이를 통해서 현재의 삶의 고통을 잠시 동안 잊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사슴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첫째 찾아봅시다. 1번. 사슴이 장대에 오른 것을 전해 들은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요? 글쎄요. 2번은 사슴이 해금을 타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해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오케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맞네요. 답은 2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별곡 같은 글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봤던 글이기 때문에 뭐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고3 학생들은
이게 아무리 쉬운 글이고 많이 나왔던 글이라고 하더라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요즘 수능 문제를 보면 참 신기하죠, 그죠? 생판 처음 본 걸 내기도 하고요. 이게 또 나와 싶은 걸 또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멋대로 건방지게 이건 나올 거야, 이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볼륨을 잡지 말고요. 일단 나와 있는 거 먼저 볼 때는 겸손하게 전부 다 하나씩 확인해 두는 게 필요한데 청산배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볼 때 포인트 문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느 한 구절을 다르게 해석했을 때 이 구절을 일반적인 해석 말고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뭐가 달라지는가 그건 아마 파악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마도 청산배우 공부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